당신은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 돈이 내년 4월이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에이, 설마 은행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벌써 잊으신 겁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던 날, 수천 명의 노인들이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때와 똑같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규모는 훨씬 더 거대합니다. 여의도 증권계는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4월 위기설. 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억지로 막아둔 댐을 터뜨릴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미 살생부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은행원들이 자기 가족에게만 몰래 거기 돈 빼라고 속삭이는 진짜 이유를 폭로합니다.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그 이름은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쉽게 말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빌린 돈입니다. 문제는 아파트가 안 팔린다는 겁니다. 미분양 무덤이 전국에 쌓이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준 금융사도 같이 망합니다. 그 돈을 가장 공격적으로 빌려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높은 이자를 준다고 좋아서 가입한 저축은행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수치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금융권 부동산 PF 잔액은 13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부실 우려 등급입니다. 이자를 못 내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만기를 계속 연장해주며 폭탄 돌리기를 해왔습니다. 나중에 갚아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릴 기미가 안 보이고 한국 건설 경기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4월 만기가 돌아온 수십조 원의 대출이 한꺼번에 터진다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당신의 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맡긴 돈은 이미 누군가에게 대출로 나갔고 그 누군가는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장부상으로만 당신 돈이 찍혀 있을 뿐 실체는 증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저축은행들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연체율이 8%를 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20%를 넘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돈을 안 갚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은행입니까? 대부업체입니까? 그런데도 은행 창구 직원들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고객님, 이 상품은 특판이라 금리가 높아요. 그 높은 금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위험수당입니다. 망할 확률이 높으니 이자를 더 주는 겁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혹시 예금자 보호법을 믿고 계십니까?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 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적으로는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언제 돌려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면 당신의 돈은 최소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묶입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요, 전세금은요, 대출이자는요, 돈이 묶이는 순간 당신의 현금 흐름은 마비되고 가정경제는 파탄납니다. 게다가 5천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원금 5천만 원을 넣었다면 이자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아니, 원금조차 일부 깎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금자 보호법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IMF 때도 그랬습니다.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지 말고 숫자를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은행이 위험할까요?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PF 대출 비중이 높은 곳. 둘째, 연체율이 급격히 치솟는 곳. 셋째, 최근에 갑자기 고금리 특판을 쏟아내는 곳. 갑자기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건 지금 당장 현금이 말랐다는 신호입니다.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불나방처럼 이자 몇 푼 더 받으려다 원금 통째로 날리지 마십시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갈 것입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금리가 급격히 내려가고 부동산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과 연쇄 부도가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고 자산 가치는 폭락하는 지옥입니다. 이때 현금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은 벼락거지가 아니라 그냥 거지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1금융권이 아닌 곳에 5천만 원 넘게 예금했다면 당장 빼십시오. 그리고 여러 은행으로 쪼개십시오.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원화 자산 비중을 줄이십시오. 한국 금융이 흔들리면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됩니다.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피신처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네, 생깁니다. 금융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고음을 울리며 다가옵니다. 단지 우리가 귀를 막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들리는 경고음은 부동산 PF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겠지만 무지한 자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장 당신의 예금 통장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그 은행은 안녕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의 분위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댓글을 달기 전에 잠시 2011년으로 시계를 돌려봅시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문제없다, 우량하다 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영업 정지 전날까지 VIP 고객들의 돈은 몰래 빼돌려주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저축은행들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는 2011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때는 단순히 무리한 대출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고금리와 미분양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덮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릿지론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브릿지론은 건물을 짓기 전 땅을 살 때 빌리는 초고금리 대출입니다. 지금 전국의 공사장 멈춘 곳들, 대부분 이 브릿지론 단계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자가 20%에 육박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시행사는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 비율입니다. 금융당국이 억지로 막아서 연장해주고 있는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만 달아놓은 꼴입니다. 4월 총선이 끝나고 이 인공호흡기를 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건설사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사의 돈을 대준 캐피탈사, 증권사, 그리고 새마을금고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제2금융권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이 충격은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타가 될 것입니다. 은행들이 살기 위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김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만기 연장은 어렵습니다. 원금 30% 상환하세요.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자영업자의 생존은 끝납니다. 지금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연체율은 역대 최고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는 곧 자영업의 붕괴로, 자영업의 붕괴는 다시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혹시 대마불사를 믿고 계십니까? 큰 기업이나 은행은 나라가 살려줄 거라고요? 이번엔 다를 겁니다. 이미 정부의 세수가 펑크 났습니다. 60조 원 가까운 세금이 덜 거쳤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었는데 누굴 살려줍니까?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구해야돈 합니다. 구체적인 생존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부동산 같은 덩치 큰 자산은 지금 팔리지도 않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달러입니다. 환율이 천임수백원대라고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제 위기가 터지면 1,500원, 1,600원은 순식간입니다. 자산의 20% 이상은 반드시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로 바꿔두십시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세 번째는 금입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가 될 때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실물 자산입니다. 전쟁이 나든 은행이 망하든 금 덩어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설마 하는 안일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옆집 철수 엄마가 아파트를 샀다고 배 아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돈을 빼서 어디론가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당이 채권과 MMF입니다. 잠시 머무르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돈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정기예금 1년짜리에 가입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만기가 짧은 파킹 통장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제발 고금리 특판 문자에 속지 마십시오. 연 7% 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오면 이 은행이 지금 정말 급하구나. 곧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고수익 뒤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어려운 용어 같지만 간단합니다. 은행이 망했을 때 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이 비율이 10% 미만인 저축은행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하십시오. 또한 고정이 하여신 비율도 확인하세요. 쉽게 말해 떼인 돈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8%를 넘어가면 위험 신호입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들어가면 누구나 1분 만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 귀찮음이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킵니다. 4월 위기설이 낭설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선반영되었다. 정부가 막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IMF 직전까지도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 라고 방송에서 떠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악을 대비하고 최선을 기대해야 합니다. 비가 올 확률이 30%라면 우산을 챙기는 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물며 내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확률이 10%만 되어도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십시오. 강남 불패, 서초 불패, 경매 시장에 강남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찰되고 또 유찰됩니다. 현금 부자들도 지금은 죽지 않습니다. 더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집값은 떨어지고 은행은 상환 압박을 합니다. 이 삼중고를 버틸 수 있는 직장인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던 26년은 부의 재편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가짜 부자들은 몰락하고 현금을 주고 기회를 노리던 진짜 부자들이 헐값에 자산을 줍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족회의를 소집하십시오. 우리 집의 부채 비율은 얼마인지,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 만약 가장이 실직하면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막연한 낙관론은 마약과 같습니다. 대출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해약해서라도 빚부터 갚으십시오. 지금 5% 예금 이자 받을 때가 아닙니다. 7%, 8%짜리 대출 이자가 나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구멍난 독입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하십시오. 빚은 갚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빚은 당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목을 조여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3000 간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수출은 줄고 재고는 쌓입니다. 실적이 없는데 주가만 오르는 건 사상 누각입니다. 특히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는 절대 금물입니다. 반대 매매가 터지면 깡통 차는 건 순식간입니다. 지금은 수익을 낼 때가 아니라 원금을 지킬 때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2금융권, 특히 지방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예금이 있다면 분산하십시오. 5천만 원 꽉 채우지 마시고 4원 이전의 자산 500만 원 정도로 낮추십시오. 이자까지 포함해서 보호받으려면 그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조금 귀찮더라도 1금융권으로 갈아타십시오. 이자 1도 2% 덜 받는 것이 원금 100%를 잃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을 꼭 사야겠다면 경매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내년 하반기부터 쏟아질 NPL 물량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들의 위기가 내게는 기회가 되는 냉혹한 자본주의의 룰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자에게 경매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권리 분석 잘못했다가 빚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하고 종잣돈을 모으며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장이 살아나서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역설을 읽어내야 합니다. 언론의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을 보십시오. 건설사 위기라는 기사가 뜨면 은행도 위험하겠구나 라고 연결해야 하고, 자영업자 폐업 증가라는 기사를 보면 내수기업 주가는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는 모든 것이 연결된 거대한 생물입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미국의 금리 결정 하나가 우리 집 밥상 물가와 아파트 대출이자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부의 방공호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무섭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거짓말보다는 쓴 진실이 여러분에게 약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지 마시고 공포를 직시하고 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안전한 방공호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폭격이 쏟아지는 허허 벌판에 방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4월의 위기가 오기 전에 당신의 방공호를 튼튼하게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망하지 않을 은행 리스트 또한의 달러 투자 실전 가이드를 준비해두시게 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위기 탈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